이번 시간에는 심리 진로 프로그램 기본형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드렸고, 이제 찍는 요령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쟁점에 있는 그 기본 심리는 쉽죠. 기본 심리는 일단은 뭐냐면은 갑진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 일간이 갑목을 치면은 몇 개 나옵니까? 갑자, 갑인, 갑진, 그 다음에 갑오 이렇게 짜서 쭉 나가죠. 여기서 진토를 치면은 바로 딱 뜹니다. 얘는 그냥 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조 심리의 강점이 있죠. 강점을 치는데 이 주의에 이렇게 써요. 뭐가 하냐면은 이 성격이잖아요. 그죠? 성격이니까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찍는 순서. 이게 왜 중요하냐. 시절은 바꿔 찍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고객들이 읽지 않습니까? 그지? 읽어 나가면은 가장 먼저 1분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찍냐면은 기본 심리에서 찍었던 일지 있죠. 일지를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1번에도. 그러니까 일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찍습니다. 반드시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순서니까 일지보다는 오히려 뭐냐면은 다른 데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식신이 2개 있다. 재성이 2개 있다. 정제가 2개 있다. 이럴 때 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부분을 1번 해줘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2개 있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상관이 2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선생님이 2개 있는 걸 우선 취하기로 식신에 있는 걸 우선으로 딱 치면은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식신은 2개가 있으면 식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죠? 식신은 아주 집중력이 강한데 식신이 2개 있으면 약간 산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찍으면 안 되겠죠? 상관은 2개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냥 이거 보고 콱콱 찍어가지고 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은 정말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강한 순서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순서가 있냐면은 십성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는 부분.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똑같은 숫자, 크기가 있다면은 식상이 먼저 드러나겠죠. 식상. 식상 부분을 먼저 쳐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재성이 그 다음 드러납니다. 재성. 물론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성은 그냥 브레이크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지? 인성 같은 것도 드러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인성이 많이 있다. 그더라도 인성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어필이 해야 되겠습니까? 편인 우선입니다. 그지? 그래서, 맞아. 내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재성 중에서는 뭡니까? 정제가 더 우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현재는 좀 스케일이 크고 좀 꼼꼼하지 못하죠? 그럼 재성이 없는 사람도 그래요. 그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제가 딱 있으면 표가 나요.
꼼꼼하다. 이게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드러나 있는 거는 다 순서를 그냥 찍어 내려갑니다. 10초. 또 이제 비슷한 게 있다면은 두 개가 비슷한 게 있다면은 천간에 있는 우선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관이 우선을 했는데 상관이 지지에 두 개 있어요. 근데 천간에 재성이 두 개 있어요. 정제가. 정제는 두 개씩 더 강해지죠. 그러면은 천간에 재성을 문제할 수 있는 거죠. 천간이 우선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틈만 나면은 이걸 이제 활용하시려고 그러면은 틈만 하시면은 지금 기본 프로그램 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맞추려고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점이 좀 어렵습니다. 보완점. 저 보완점은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 치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맞게 치더라도 이 사람이 딱 이거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점을 잘 찍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보완점에서 뭐냐면 태과 많은 것, 그지? 그 다음에 없는 것, 무. 그 다음에 인성이 흑받는 것. 그 다음 일지의 극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찍어줘야 돼요. 네, 대다수가 다 찍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예요. 태가 중에서도 비급의 태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비급은 만약에 토가 비급인 사람들은 특히 비급이 많아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글자 찍어보면 뜰 거 아니에요, 밑에 해설이. 근데 비급이 많다고 뜨면 어떻게 합니까? 고집세니까 수양하라고 써놨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정말 좀 고집 있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냥 웃습니다. 수양해야 되구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숫자가 많아도. 그런 사람은 비겁이 많다고 보죠. 콱 찍어버리면은 내가 이런가? 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비급 특히 찍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일선에 극도 있고 일지도 극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찍고 이거 찍으면 중복이 되죠. 뭐야? 예민한 것이. 그것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걸 찍어주면은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근데 키도 약하고 인성도 흔들리는데 일지도 흔들리는데 그지? 계속 이렇게 쳐버리면은 충격받아버려요. 그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있다고 뭐냐면은 그냥 보면서 꾹딱꾹딱 찍으면은 내용이 맞는 내용이지만은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응용력이죠. 그래서 뭐냐면 명식 전체, 이 사주 전체를 이 사람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수가 되면은 하고 있더라도 뺄 거는 빼고 그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있어요. 보완점에 분석적 사고는 있으나 그지? 꼼꼼함이 없다. 정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떤 거 하면은 예를 들면 일간이 뭐냐면은 을목이라든지 기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식신이 뭐냐면은 상당히 강하다. 그런 사람들 구태여 꼼꼼한 거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다고 해서. 그래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눌러보시고 뺏겨 빼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다 나와 있다고 다 찍으면 안 됩니다. 그 특히 이제 인성극도 마찬가지고 일찍을 가는 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문제죠. 세 개는 무조건 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은 두 개 정도는 태가를 찍을 것인가 안 찍을 것인가? 일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두 개지만 이것이 너무 과할 것인가? 그럼 찍어주는 거예요. 별로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죠? 마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보완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메뉴를 보면은 있는 거 다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그거 딱 보면서 다 찍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가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보완점에서. 그래?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글이 많은 사람하고 인성극박이나 일찍을 갔는데 상을 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특성이죠. 중요 특성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뭐냐면은 선전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사주의 그 사람의 성향을 좌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전을 반드시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특성은 식상생대 재생관 이제 이런 거 쭉 있죠. 다 찍어줍니다. 재생관 이런 거 다 찍어줍니다. 혼잡 다 찍어주는데 근데 어떤 명식에는요 단순한 명식이 있어가지고 없어요. 이게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제가 뭐냐면은 목과 도금수예요. 그지? 그 사람 명식에서 막 목이가 두 개 있다. 이런 거 없더라도 그죠? 이거라도 찍어야 돼요. 이것도 찍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있는데, 그지? 식상생제 있는데 구태는 뭐죠? 화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식상생제가 활달한 거잖아요. 근데 화도 활달한 거단 말이에요. 열정. 그지? 그래서 오행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에서 만들어놨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식상생대, 재생관 뭐 이런 거 많아요. 그지? 또 식상생대도 뭐냐면은 뭐 식신변제도 있고 식신정제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구태가 이까지 또 다 잡으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런 부분을 이제 정하고 이게 없을 때 오행표를 쳐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일지월지가 암합하는 부분. 암합. 거기는 이제 그 성인들 경우에는 나중에 다 성인 넘어가면은 뭐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뭐냐면은 그 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요소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있으면은 찍어주면은 얘들이 확인이 안 했을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발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이런 것을 없을 때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이나 수용 태도는 이거는 뭐요? 선생님들이 영통성 풀 내용이 아니고 이거 영적 기본 심리처럼 그냥 찍어야 되겠죠. 찍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 있죠. 학생 진학에 대해서 있었죠. 학생 진학은 뭡니까? 문과 일가족이거든요. 그지? 자, 문과는 상관과 편제. 그 다음에 이과에는 식신.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관성 많은 것. 이게 뭐냐면은
문과는 좀 나중에 직업들이 움직이는 직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과형들은 뭐냐면은 이과형들은 앉아있는 직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근데 그런 데 필요한 게 식신이고 정제고 관성이거든요. 그럼 예술형, 편인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일단은 상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편인도 있다면은 예술형, 문과, 이과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술형이에요. 예술형은 편인도 있지만 뭡니까? 식신이라는 놈이 있어요. 예술을 하는데 예체능. 그지? 그러면 뭐냐면은 예체능을 찍으려고 하면 편인은 찍을 수 있겠지만 편인 없는데도 찍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 뭐냐면은 식신인 사람들. 이 식신은 뭐냐면 손재능이거든. 손재능. 편인은 감각이고요. 그지? 그림을 그리는데 편인은 뭐냐면은 아주 특정 부분을 그래서 소재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게 편인이에요. 그런데 식신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순수 미술 쪽으로 그린다면은 편인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미술적 기능이 뛰어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뭘 잘 만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요즘 미술도 뭐죠? 응용 미술이 있어요. 응? 응용 미술. 그런 부분에는 식신만 있어도 충분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이거는 음악에 끼고요. 이거는 악기를 잘 다룬다 그냥. 그런 특성이죠. 이것도 아마 생각해가지고 문과일과 이걸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는 그 밑에 진로는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지를 찍어야 돼요. 그렇지. 월지를 찍으면은 월지에 있는 십성을 찍으면은 그냥 진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1, 2가 있죠.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원국 전체에 들어있는 십성 중에서 직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로 강한 것이 정제, 상관, 편인, 그 다음에 관성, 관성 읽고 없고, 직업이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없는 건 안 해놨으니까 주로 있는 거라면은 식상, 정제, 그 다음에 편인 이런 쪽을 넣어가지고 다른과 연결되는. 그래서 또 월지하고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1번, 2번 찍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듬은요, 이것도 이제 찍는 요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운에서 이제 희용신이 오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리듬 상승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학생이 15살인데, 그지? 15살인데 대운이 한 37대운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37에 딱 찍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살 것이냐. 그지? 이럴 때는 뭐냐면은, 그 앞 대운에 26대운에 16대운에 있으면은 그 중간쯤에 보면은 세운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지? 그 시점에 나이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세운도 아니고 무조건 대운도 아닙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대운을 먼저 보시고 대운을 찍고 대운이 앞에 있다면은 그때부터 찍어줍니다. 세운이 나빠도 중요합니다. 세운이 나빠도 대운이 뭐 10대, 20대, 6대 있으면은 그때부터 적어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이 대운이 좋아지는 게 30대, 40대 좋아진다면은 큰일 납니다. 그지? 그때는 세운 가지고 좋아지는 시점을 적당히 봅니다. 그지? 세운에 들어가서 대운한테 크게 막히지 않는 부분,
그럼 그때 나이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치? 요 정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치? 요것만 가지고 매뉴얼을 하고, 선생님들 잘 훈련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같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고만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점이나 중요 특성, 그 다음에 이쪽에 직업 특성, 이쪽에는 뭐냐면은 다소의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넘어가면은 이제 한 장 더 있는 부분, 그 부분에는 더욱더 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기본형만 허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나아지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우리 실장님을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궁합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실력이 인정돼야 되죠. 제가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여기 밑에 보면은 에듀컨스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게 용지가 나가는데 근데 나가는데 이게 실력이 막 엉망이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선생님도 문제고 에듀컨스의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형만 일단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정을 좀 받고 또 교육을 좀 받고 제가 계속 올릴 겁니다. 하면서 이제 넓혀간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상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